안녕하세요, 렛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한 프랑스와 미국이 테러에 대하여 다른 스탠스를 취하다에 이어 강철부대에 나오는 특수부대들로 현재 테러가 대응 가능할까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테러에 쓰이는 무기 방식과 테러의 흐름에 대해 말해본 후 현 대한민국의 테러 대응에 대해 말해볼게요. 이번 영상 주제는 강철부대에 나오는 특수부대들로 현재 테러 대응이 가능할까니까 각 무기, 사건,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나중에 따로 영상들을 만들어 다루겠습니다. 일단 테러에 쓰이는 무기 방식은 무기 생산 양식과 관련이 있어요. 산업시대를 기준으로 산업시대 전에는 국가나 국가가 아닌 집단의 무기가 비슷했어요. 왜냐? 수작업으로 개인이 어느 정도 무기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국가의 힘이 개인보다 아주 강하지는 못했어요. 이러다가 정보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대량 생산을 줄이고 맞춤형 생산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또한 3D 프린터가 발전하면서 소비하는 자가 생산이 가능한, 즉 무기를 쓰는 자와 무기를 만드는 자가 동일해질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무장력이 강화되게 돼요. 이것과 동반하여 테러의 흐름도 바뀌어요. 일단 테러의 교과서를 썼다고 불리는 카를로스 바리겔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논리는 폭력으로 테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폭압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반감이 생길 것이고, 어느 지점이 되었을 때 반감이 생긴 사람들을 지도해내야 한다입니다. 이러다가 이 논리를 좀 세련되게 바꾸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터너의 일기를 쓴 윌리엄 루더 피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휘부가 없는 테러라는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이후 이러한 이론을 알카에다가 실제로 적용을 하기 시작해서 테러를 일으키다가 이곳에서 ISIS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ISIS 조직이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테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카에다까지는 칼로스 마르겔라의 방식으로 지휘부가 있는 상태로 테러를 조직적으로 했어요. 이러던 중 알카에다 내에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 우리도 제대로 된 국가를 일단 만들고 그것을 거점화한 후 SNS를 이용하여 우리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내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알아서 테러를 할 수 있도록 폭탄 제조법 등 이념 같은 것도 전파시키는 방식으로 가자 해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론 울프 테러리즘, 즉 개인 테러, 스스로 테러리스트가 돼서 주로 폭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일어난 실제 테러 연관 사건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테러 사건들이 있었으나 대표적인 사건들만 뽑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각 사건의 세부 사항은 만약 구독자분들이 나중에 궁금해하신다면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테러 부대 작전은 엔테베, 님로드 작전뿐이에요. 물론 이것 말고도 성공한 테러 작전들이 많겠지만 엔테베와 님로드 작전을 비롯하여 성공한 작전들을 보면 대테러 부대 작전 전 사전 지식들이 풍부하게 수집이 되었고, 현재 많이 발생하는 론 울프 테러리즘 방식이 아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질 협상 방식이었기에 작전 수행이 가능했어요. 또한 뭄바이 테러 당시 처음에 투입된 블랙캣이라는 특수부대는 특수전을 훈련받은 부대였지만 이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한 뭄바이로 이동하려 할 때 헬기에 급유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고 헬기가 뜬 후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목적지 근처에서 착륙하여 테러가 발생한 곳까지 도보로가 시간이 엄청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면 개인이 테러에 쓸 수 있는 무기들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처음에는 한 테러 사건에서 인질들로 시간을 끌며 정부를 나쁜 놈을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 했다면 이제는 일단 아무나 죽이고 본 다음에 명분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테러가 발생한 후 대테러 부대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이 생명인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거의 피해자가 속출한 후 대테러 부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도착을 한다 해도 뭄바이 테러 때처럼 이동순단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가 조금 더 속출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말입니다. 이렇기에 프랑스와 미국은 테러가 발생한 후가 아닌 발생 전에 방지하겠다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죠. 이 대책은 전 영상에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전 영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도 아무리 좋은 유닛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훨씬 좋지 않은 유닛을 갖고 있지만 운용을 잘하는 상대한테 질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명확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없었지만 테러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속출한 상황들은 이미 많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한
성병대 사건, 안익득 사건 등이요. 이러한 테러의 문제점들은 정신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어 대테러 부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바로 속출을 한다는 점과 테러범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대테러 부대에 명확한 매뉴얼이 없는 경우 즉각 사살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강철부대에 나오는 특수부대들을 비롯하여 많은 대한민국 특수전 부대분들이 전투력이 높고 멋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테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수의 특수전 부대분들이 헛되이 희생되거나 낭비될 수 있고 국민들의 피해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엄청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분들의 2세들이 탄생하여 바이든이 말한 드리머들, 즉 부모님의 국적은 외국이나 아이 국적은 오직 대한민국인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이념 다툼, 정치 다툼, 남녀 다툼 등 많은 다툼들이 존재하고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테러의 전조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전조 증상에 대한민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제1 물결 문명과 마찬가지로 제2 물결 문명, 즉 산업혁명은 그 특징적인 전쟁 형식에 상응하는 새로운 평화 형식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평화 형식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존의 평화 형식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전쟁 형식이 평화의 또 다른 위협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조건과 문명에 상응하는 평화 형식이 요구되고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의해 범지구적으로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고 제3물결, 즉 정보화 시대, 전쟁 형식이 현실화된 지금 아직까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3물결의 평화 형식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위기라 할 수 있다. 엘빈 토플러의 전쟁, 반전쟁에서.